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에서는 화면에 펼쳐지는 이 군침 도는 화려한 태국 음식들을 배경으로 태국 식문화의 풍성하고 감각적인 여정을 딥다이브 해보려고 합니다. 수백 년의 역사, 종교, 그리고 지리적 특성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태국의 식탁을 완성했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시각과 미각을 모두 만족시킬 준비 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의 전체적인 메뉴를 가볍게 훑어볼까요? 역사와 지리가 빚어낸 식탁을 시작으로 지역별 식문화, 세계적인 대표 음식, 일상과 거리의 맛,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국 식사 예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코스, 역사와 지리가 빚어낸 식탁, 태국 요리의 기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연표를 보시면 태국이 과거에 어떻게 전세기 미식의 교차로 역할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수코타이 시대에는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의 무역로를 통해 다양한 맛의 기초가 다져졌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아유타야 시대입니다. 이때 포르투갈 상인들이 고추, 감자, 그리고 달걀 노른자를 활용한 태국의 전통 디저트들을 들여오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태국 음식의 말 그대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라타나코신 시대에 이르러 왕실을 통해 그 맛과 화려한 비주얼이 극한으로 정제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의 자연 환경과 불교 신앙이 태국인들의 식탁을 아주 자연스럽게 바꿔놓았다는 건데요. 덥고 습한 열대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펄펄 끓여야 하는 국물 요리보다는 불에 빠르게 볶아내는 볶음 요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강과 바다가 풍부하니까 무거운 육류 대신 신선한 해산물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민 대다수가 믿는 불교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살생을 최소화하는 식습관은 물론이고요. 특정 종교일에는 술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문화까지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문구, 14세기 태국 불교 문학서인 뜨라이푼프라 루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음주는 죄를 쌓는 것이다. 아주 단호하죠? 요즘 태국 여행 가보시면 맥주에 얼음을 동동 띄워 마시는 유쾌한 술 문화를 흔히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아주 오래된 구절을 보면 태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음주라는 행위와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종교적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 뿌리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코스로 넘어가 볼까요? 사색삼이, 태국의 다채로운 지역별 식문화입니다. 이 표에서 가장 눈여겨보실 부분은 지역 간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산악지대라서 꽤 서늘한 북부지방은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지방이 많은 카오소이 같은 음식과 든든한 찹쌀밥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반대로 바다를 끼고 있는 남부지방은 어떨까요? 이웃나라 말레이시아의 영향을 듬뿍 받아서 해산물을 왕창 넣고 강렬한 향신료로 엄청 맵게 만든 요리들을 찰기 없는 자스민 라이스와 곁들여 먹죠. 그리고 동북부 이산 지역 하면 발효 생선 젓갈과 그 유명한 파파야 샐러드 쏨땀의 독특한 매력을 절대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방콕에 있는 이 증부 평야지대, 여기가 바로 태국의 쌀통이자 미식의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달콤하고 시고 짜고 매운맛,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화려한 왕실 요리가 탄생한 곳이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태국식 커리와 수프들이 다름 아닌 이 중부 지역의 작품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챕터, 세계를 단숨에 매혹시킨 태국의 대표 음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태국 음식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로 그 이름, 팟타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팟타이가 수백 년 된 전통 요리일 거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1930년대 플렉 피븐송크람 총리가 만들어낸 아주 기발한 발명품입니다. 당시 경제 침체기에 쌀 소비량을 줄이고 국민들의 국가 정체성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탄생했다니 정말 예상 밖의 반전 아닌가요? 이번엔 세계 3대 수프로 불리는 똠얌꿍의 속을 싹 해부해 보겠습니다. 든든한 새우에 레몬그라스와 양강근의 향긋함, 라임에 찌르는 듯한 신맛, 피쉬소스의 깊디 깊은 짠맛, 거기다 고추에 확 달아오르는 매운맛까지. 하나하나가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한 맛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 하나의 그릇 안에서 기가 막히게 조화시켜냅니다. 이 마스터 클래스급 균형 감각. 이게 바로 똠얌꿍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진짜 비결입니다. 태국 음식을 얘기하는데 현지 식탁의 심장 같은 존재, 남프릭을 빼놓으면 섭섭하죠.
새우 페이스트, 마늘, 라임을 콩콩 빻아서 만든 이 매콤한 칠리 디핑 소스인데요. 신선한 채소를 콕 찍어 먹기도 하고 정말 식탁 위 모든 요리의 맛을 하나로 착 묶어주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집마다 지역마다 레시피가 다 달라서 커스터마이징하는 재미도 쏠쏠하죠. 자, 이제 화려한 레스토랑을 벗어나 볼까요? 네 번째 코스. 태국의 찐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거리의 맛입니다. 화면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태국에서 길거리 음식은 그냥 배고플 때 먹는 가벼운 간식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전체 외식 사업체 중에서 무려 70%, 네, 70%라는 압도적인 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동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수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체 여행 예산의 자그마치 20%를 오직 먹고 마시는 데 쓴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태국에서 미식 관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매력 포인트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정말 눈길을 끄는 태국만의 독특한 일상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비닐봉지 포장 문화인데요. 현지인들은 펄펄 끓는 뜨거운 국물이나 커리도 투명한 비닐봉지에 훅 담아서 고무줄로 팽팽하게 묶은 다음 집으로 가져갑니다.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죠? 이 문화 덕분에 많은 태국 가정집에서는 굳이 주방에서 요리하거나 전자레인지를 돌릴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쌀국수 한 그릇 주문하고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여러분은 직접 요리사가 됩니다. 왜냐고요?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이 네 가지 마법의 양념통 때문이죠. 고추 팍팍 썰어놓은 피쉬 소스와 식초, 설탕, 그리고 고소한 땅콩가루까지 이걸 톡톡 넣어가며 내 입맛에 완벽하게 맞는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을 직접 창조해내는 겁니다. 지루하고 밋밋한 맛은 절대 참지 못하는 태국인들의 본성이 여기서 아주 제대로 드러나네요.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장,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화려한 태국 음식들이 테이블이 휘어질 듯 차려져 있는데 가만 보니 무언가 허전합니다. 이상하게도 전통 태국 식당 테이블에는 나이프가 없어요. 도대체 왜 칼을 주지 않는 걸까요? 그 해답은 19세기 라마 4세 시대의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피하려고 서양의 식사 도구인 스푼과 포크를 발빠르게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나이프만큼은 쏙 뺐습니다. 식탁에 올리기엔 너무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무기로 보였던 거죠. 사실 태국 요리는 주방에서 이미 한 입 크기로 싹 다 썰어져 나오기 때문에 굳이 식탁 위에서 칼질을 할 필요 자체가 없기도 했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양손의 완벽한 분업입니다. 오른손은 숟가락을 꽉 쥐고 음식을 입으로 나르는 메인 도구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왼손에 쥔 포크는요, 절대 입으로 들어가선 안 됩니다. 오직 음식을 숟가락 위로 쓱쓱 밀어 올리는 말하자면 미니 불도저 같은 보조 역할만 묵묵히 수행해야 하죠. 식탁에서 꼭 지켜야 할 꿀팁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보통 아시아 음식이면 무조건 젓가락을 쓸 거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태국에서 젓가락은 중국식 국수 요리를 먹을 때만 쓰는 외래도구입니다. 그리고 찹쌀밥을 손으로 집어 드실 땐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왼손 대신 무조건 오른손을 쓰셔야 해요. 식사는 언제나 나눔의 자리니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실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모두가 다 골고루 맛볼 수 있게 조금씩 자주 덜어먹는 센스 잊지 마세요. 아, 국물을 후루룩 소리내면서 먹거나 쩝쩝거리는 건 당연히 절대 금물입니다. 식사도구 다루는 법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몸가짐, 즉 신체적인 예절입니다. 태국에서는 머리를 몸에서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기기 때문에 식사 중에도 절대 남의 머리를 건드려선 안 되고요.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인 발, 특히 발바닥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앉는 건 엄청난 신뢰가 됩니다. 맛있는 식사 자리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이 공간적 예의는 반드시 지켜줘야 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태국 요리의 깊은 역사부터 사색삼이 지역별 특징, 활기찬 길거리의 일상, 그리고 세심한 식사 예절까지 샅샅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흥미로운 배경 지식을 알게 되셨으니 여러분은 이제 어떤 매혹적인 태국 요리를 가장 먼저 정복해 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다음 태국 식사 시간을 훨씬 더 풍성하고 맛있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